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전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타임 100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선사업가 중에서 베컴이 뽑혔다는 거잖아요. 자, 그 기사 한번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미국이 원래는 그 사커를 좋아하지 않는데 미식축구 나라니까, 근데 이제 사커를 왜 마이애미, 즉 왜 플로리다 이쪽에다가 하게 됐는가, 한번 그 이야기가 또 되겠고, 거기에서 이제 왜 베컴이 승부수를 던졌는가, 그것에 승리하게 됐던 이야기, 미국의 어떤 축구를 부흥시켰던 그 배경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족 사진이 있죠? 아들이 지금 3명이네요. 벌써 아들이 3,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50세가 되겠네요. 75년생. 자, 잉글랜드 전 축구 선수였던 이 베컴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컴이 지금 미국의 스포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한번 잠시 정리해 보면, 자, 미국은 이제 MLS라고 하죠. MLS. 그래서 메이저 리그 스포츠 그 사커라고 해가지고 미국 축구계에서 혁신적 영향력과 미래의 비전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제 LA 갤럭시 합류를 먼저 하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LA로 옵니다. 미국 LA로. LA 팀이 갤럭시라는 그 은하수라는 팀인데, 미국에서 이 스포츠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항상 알고 있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었죠. 2014년에는 이제 MSL 확장팀을 구매했다. 그러니까 마이애미는 그 플로리다로 올 때 그 MLS를 확장팀을 구매를 하는 어떤 특혜를 줬는데, 인터 마이애미 창단으로 현재 10억 달러 가치 구단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은 언젠가 월드컵을 우승할 것이며, 이 나라는 너무 강력하고 너무 크고 최고의 시설, 최고의 코치들을 갖추고 있다. 기반이 이제 다져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한 꿈, 이분이 이제 거기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퍼커스 감독이죠. 퍼커스 서라고 하죠. 경입니다. 이분을 이제 감독을 만나고 13살일 때 만나죠. 그때 이제 키워가지고 드디어 17살에 이제 첫 이제 프로 무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컨트롤했던 것이 바로 퍼거슨 감독. 그러니까 퍼거슨 이후에 이제 맨체스터가 좀 망했죠. 거의 승리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전성기를 이뤘었는데, 그래서 이제 유나이티드가 이제 고향이다 보니까 이것을 소유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다. 항상 내 팀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깊이 사랑한다. 그래서 그 현재 가치가 65.5억 달러인데, 내가 가진 돈으로는 아까 그 부부가 합산해서 한 8,500억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격대를 벗어나고 있죠. 못 산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2023년에 이제 메시를 합류시켰죠. 구단주로서 항상 최고의 선수를 원한다. 그런데 그는 역사상 최고의 선수다라면서 메시를 이제 그 영입을 했고요. 그러면서 2024년도 이 리그컵을 첫 우승 트로피를 갖고, 또 2024년도에는 정규 시즌에서 최고 성적을 받았다. 자, 그의 마음은 이제 마이애미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10년 더 뛰면 좋겠지만 그건 어렵겠지. 하지만 누가 알겠는가 하면서 메시가 계속 계약을 더 하면서 미국의 어떤 10년 동안 더 뛰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2026년 월드컵에서는 메시가 아르헨티나 대표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북미 월드컵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MSL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좀 한번 잠깐 투자 내용을 보면, 자, 메이저 리그, 우리가 뭐 사커라는 뜻이죠. 그래서 메이저 리그 사커라고 하는데, 미국과 캐나다의 최상위 프로 축구 리그입니다. 현재 29개 팀이 있고요. 미국 26개, 캐나다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94년 미국 월드컵 이후에 이제 메이저 리그 사커가 생겼다. 여기에서 이제 베컴은 MLS 확장팀 구매를 했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07년도에 이제 베컴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제 LA 갤럭시로 이적할 때 특별한 계약 조건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뭐냐면 데지그네이티드 플레이어 룰이라 해가지고 지정된 플레이어의 룰이다. 그래서 베컴 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죠. 미국이 이제 황무지였으니까 그런 대선수를 데려오려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되다 보니 어떤 베컴 룰이라고 해서 데지그네이티드 플레이어 룰을 이제 규정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옵션이 뭐가 있었냐면, 은퇴 후에 2,500만 달러의 MLS 신생팀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 당시 가치로 3천만에서 5천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훨씬 이제 이 그룹이 커버렸죠. 자, 왜 마이애미를 선택했느냐? 전략적으로 그 아래가 바로 남미잖아요. 라틴 아메리카.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가깝고, 또 거기에 히스패닉이 많이 살아. 스페인 사람들 계열. 그래서 히스패닉이란 말이 이제 그래서 축구에 친숙한 대규모 팬층이 존재하고 있고, 또 거기가 또 관광객도 많고 또 구매력도 많은 부유한 도시다 보니까 마이애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 개청 시작 당시 마이애미는 MSL 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장애물을 만납니다. 여기가 워낙 그 환경 문제 이런 거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MSL 확장이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2016년에 2015년도에는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항만 당국에 또 반대가 또 있었어요. 포트 오브 마이애미에서. 그리고 이제 교통 체증이 우려돼가지고 마이애미 인터내셔널 모리스도 반대하고 이렇게 반대만 하다가 각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또 충돌을 하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고 마이애미의 높은 부동산 가격, 부동산 문제, 또 플로리다의 까다로운 환경보호법, 경기장 접근성 문제, 교통 인프라 이런 여러 가지 이 MLS 확장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베컴은 이걸 7년 동안 꾸준히 투쟁해가지고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노력해가지고 수많은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치인들의 반복적인 제안을 거부했고 이 조언자들의 포기를 권유, 너 그만하고 그냥 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팀을 다시 팔고 이익을 취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해가지고 수백만 달러의 로비 비용과 법적 비용을 부담하면서 개인이 투자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베컴의 끈기로 결국은 이제 이 MLS가 확장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어마어마한 수입이 생기는 것이죠. 2024년 수입을 분석해보면 스폰서십에서 한 수입의 한 1200만 달러, 40%, 사업 수입 800만 달러, 인터 마이애미 500만 달러, 부동산 임대 300만 달러, 기타 200만 달러. 이렇게 된다는 거죠. 베컴은 그 위치가 좀 어느 정도냐? 역시 호날두죠. 6억 달러. 메시 6억 달러, 순자산이요. 베컴이 4억 5천만 달러. 네이마르가 2억 달러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머지는 다 현역인데, 지금 베컴은 은퇴 후에 사업으로 성공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순자산이 이렇게 변화해가지고, 현재는 넷플릭스 다큐만 해가지고 4억 5천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시 영입 효과로 4억 달러를 벌었고, 그래서 이 베컴의 현재 자산은 8,500억, 베컴은 6,100억이지만 부부까지 합치면 8,500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기사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도에 그는 엑서사이즈는 발휘했다 이런 뜻이에요. 옵션을 발휘하다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그래서 엑서사이즈 옵션을 발휘했는데 어떤 옵션이었냐면 Purchase on MLS Expansion Team, 아까도 말했죠. 확장판. 그러니까 미국 메이저 리그의 그 사커 팀의 그런 확장판 팀을 구입했는데 그것이 25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2,500만 달러, 350억 원 정도, 350억 정도의 확장판의 옵션을 줬는데, 발휘했는데, 거기에는 스티플레이션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갤럭시 컨트랙, 그러니까 미국 LA의 갤럭시 계약서에 어떤 규정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뭐였냐면 MLS 확장팀을 살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350억 원의 가치의 어떤 확장판을 갖고 있었다. 자, 그는 set his sight, 그래서 그는 그의 시각을 마이애미에다가 뒀다고 그랬죠. 근데 이 시티 도시는 he had never visited, 결코 가본 적도 없었어요. Before it became his preferred destination. 그가 선호한 지역, 아까 왜 마이애미를 선호했냐면 아까 남미가 가깝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로서 그가 선호하는 목적이 되기 전까지는 마이애미를 가본 적도 없었는데 인터 마이애미가 이제 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only to, 결국이죠. only to, 결국은 have partition reject죠. 목적법.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reject, 거부했다는 거예요. 뭘? multiple stadium proposal. 그러니까 많은 그런 스테디움, 경기장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7년 동안 꾸준히 노력을 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자, be told, 뭘 들었냐면 by several advisors. 그래서 몇 명의 이제 충고자들이 he should sell the team back to MLS. 야, 차라리 네 팀을 MLS에게 되팔아라. 그리고 on a small profit, 작은 이익을 얻어라. 그의 트러블. 그럼 뭘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에 대해서 네가 이익을 얻고 그냥 MLS에다 팔어. 왜? 그 인터 마이애미를 창단할 때 그 구단 그 경기장을 지을 것을 이제 못 얻으니까요. 반대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베컴은 stuck with 뭐에 집착했냐면 그의 비전에 집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분사구문이 되겠죠. 파트너, 누구와 이제 파트너를 했냐면, 그 당시 이제 마이애미의 조스 마스인데, 이분은 이제 마이애미 베이스 기초를 두고 있는 컨스트럭션, 건설업과 엔지니어링, 토목업 그런 회사의 어떤 사람들과 이제 파트너, 손을 잡고, used their political connection. 그렇죠. 정치적인 백이죠. 커넥션. 백을 이제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push through the $1 billion Miami Freedom Park Plan. 그래서 이제 $1 빌리언 달러의 마이애미의 프리덤 파크 플랜을 통해서 푸시 밀었다는 것이죠.
조지는 지금 매니징 오너 오브 더 팀, 그 팀의 지금 매니저를 하고 있고요. 조세는 이제 공동 오너, 소유자인데, 이게 두 분을 이제 건설업자를 잡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믹스드 유스드 스테디움,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기장을 이제 만들었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인클루드 포함되고 있습니다. 뭐가 인터 마이애미의 새로운 2만 5천 명의 좌석 홈 경기장, 그다음에 호텔도 있고 앞에서 사무실, 퍼블릭 파크, 공원, 그다음에 리테일 스페이스, 소매점, 이런 공간들이 be expected to open next season, 다음 시즌에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자, 인터 마이애미는 지금 그 가치가 $1 빌리언 이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그 350억 원의 그런 2,500만 달러의 그런 스티플레이션, 계약서의 특별 조항이 되겠죠. 구매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끝까지 싸워서 결국은 그 마이애미에 있는 건설업자를 2명을 잡으면서 같이 협업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경기장을 지었네요. 자, 그리고 he's not interested in expanding his portfolio. 그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확장하는 것에서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3월 달에 thousands of Manchester United fans, 그 맨체스터 팬들은 지금 마치 행진을 했다는 거죠. in protest against 누구의 항의를 하면서 글레이저 패밀리. 자, 글레이저 패밀리는 누구냐면은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산 사람인데, 왜 이제 분노를 샀냐면 메뉴의 돈으로 메뉴를 샀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담보대출을 잡고 집을 사듯이 여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 전에서 맨유 부채가 5천만 파운드였는데 인수 후에는 부채가 6억 파운드, 12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퍼거스 경이 이후에 12년간 우승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관심, 미국의 원격 경영을 하면서 팬들 20년 동안 미팅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소유했던 이 글레이저 패밀리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I'd love to say that,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어느 날 소유하고 싶습니다라고 베컴은 말했다는 거죠. It's always been my team. 늘 내 팀이었으며 I care deeply about my Manchester United에 대해서 늘 care about,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팀은 지금 valued, 가치가 대략 6.5 빌리언 달러. 자, 6.5 빌리언 달러는 65억 5천만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9조 1,700억 원 정도. 근데 베컴 부부 자산은 겨우 아까 말했지만 6,300억 원, 15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금 못 산다는 거예요, 지금. 라고 이제 포브스에 따르면 지금 맨체스터 가치가 9조 1,700억 원인데 make it the second most valuable soccer franchise on the planet.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그 두 번째 귀중한 축구단이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트레일링 저스트 리얼 마드리드. 리얼 마드리드를 지금 추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위가 리얼 마드리드고 2위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얘기예요, 지금. 트레일. 등산로 흔적이라는 말도 있지만 동사로 뒤따르다, 추격하다. Slightly out of price range. 제 가격의 범위에서 벗어났어요. 라고 베컴이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못 사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미국 인터 마이애미를 베컴이 어떻게 사게 됐는가. 또 그리고 이제 베컴의 꿈 중에 하나가 자기 고향 팀이었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사고 싶다라는 그런 또 욕구를 또 밝혔던 또 그런 기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